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발표 앞서서 아까 그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 to Dot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점과 점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관계도 정말 점과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내가 발표 앞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충명 그 연구소장님께서 2001년부터 3년 동안 이제 제2서기관으로 그 제네바의 그 한국 그 대표부 퍼미넌 미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무를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저도 그 스위스에서 그 호텔 경영학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퍼미넌 미션 그 한국 대표부 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 관련된 이제 뭐 브로셔도 받고 뭐 그 당시에 이제 CD롬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홍보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뵀던 그 서기관님이 이번에 그 연구소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사회에 가가지고 사회 그 업무 같은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선이 돼서 그게 면이 돼서 그게 어떠한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의 점을 찍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와 팁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 어떤 점을 찍고 그게 면이 연결돼서 어떠한 작품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정말 멋진 마스터피스를 하나씩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예술인이 되시길 그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가 발표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2006년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6년 동안 그 한 길만 쭉 파고 있는 저희 이제 골수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고요. 제가 16년 동안 계속 이제 근무를 하고 생각보다 많은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길만 쭉 그 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다른 뭐 직원분들한테도 막 물어보지만은 저희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은 그 하나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은 이 유엔 난민기구의 임무예요. 그 유엔 난민기구의 임무라 하면은 저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이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생겨난 그 기구긴 하지만 원래는 계속 3년씩 연장이 되다가 이제는 영구적으로 난민의 문제 해결되기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는 기구가 됐거든요. 저희 그 임무는 이거예요.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라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주민이나 실향민들을 국제적인 그런 이제 프로텍션 하에 이제 보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임무에 대한 그 자부심이 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 첫 번째 페이지 때 여태까지 저희가 난민 뭐 보호 대상자 persons of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텀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people we served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난민에 대한 그런 관점을 그냥 보호 대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보호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뭔가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 이런 형식으로 좀 뭔가 그 리스펙트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임무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유엔 난민기구는 당연히 이제 뭐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 같은 것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글로벌 이슈이고 어떤 한 국가나 뭐 어떤 한 단체, 심지어 유엔 난민기구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유엔 난민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적인 그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유엔 난민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137개국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필드 베이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분쟁 지역 근접 인접근과 같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많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저희가 섬기는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올해 1억 명 이상이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추후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people we served
라고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 유엔 난민기구에 도움이 필요한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난민 인정을 부여한 그 난민분들이 있고요. 이제 무국적자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국가에 대한 국적이 있어야지 모든 권리라든지 인권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유는 뭐 국제적 분쟁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뭐 사회 집단이나 어떤 특정한 인종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자기네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무국적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가까이 얘기하면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난민 신청자의 신분에서 한국에서 체류를 할 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뭐 대사관이나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그쪽 신분을 얻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태어나도 뭔가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국적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는 법적인 출생 등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생 등록이라도 하자 막 이런 형식으로 저희는 이제 무국적자 같은 것들을 좀 이제 관련된 그 업무 같은 거를 좀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민 인정하기 전에 어사일럼 시커는 난민 신청자 그리고 국내 실향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내 신배량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전이 있는 국가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내전이 있어서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피난이나 이제 그 고향을 떠나는 분들을 말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네 그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 그 국내에 있는 지역에서 정착한 분들도 이제 환경적 난민으로 해가지고 국내 실향민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 이제 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제 귀환민이라 하는데 귀환민을 이제 돌아가서 정착하는 이제 그런 업무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 분류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분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에서 이제 일하는데 저희 유엔 한국 대표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자면은 올해 그 대한민국에서 난민 관련된 이제 난민 문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가 그 1951년 그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그리고 그 저희 난민법이라는 것이 10년 전에 개정을 했어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난민법을 따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미그레이션 뭐 출국 관리법 내에서 난민 관련된 조항이 있었지만 그거를 따로 떼어내서 난민법으로 이제 새로 이렇게 제정을 한 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2022년은 저희 유엔 난민기구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2001년도에 연락사무소로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이제 그 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그 직원은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한국 대표부로 이제 지위가 격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엔 기구 하면은 여러 가지 스테러스가 있는데 뭐 위원회 형식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무소도 있고 연락 사무소도 있고 한국 대표부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그 스테러스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유엔 기구의 그 한국 대표부로 그 스테러스를 갖고 있는 그 기구는 한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엔 난민기구는 외교부에서 한국 대표부로 이제 그 지위가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직원 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벌써 57명, 모든 직원들 다 포함해서 57명이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팀별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요, 이제 난민 보호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외 협력팀, 그 다음에 모금 사업팀, 그리고 저희 행정팀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한국 대표부의 임무를 보면은 이제 난민 보호팀은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도 지금 개정 관련된 이제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개정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정 관련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난민 인정 절차, 그러니까 1951년 그
난민협회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가 그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난민과에서 이제 이런 난민 인정 절차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난민 인정 절차 관련해서 뭐 컨소시엄도 만들고 뭐 워크숍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NGO라든지 다른 파트너십 이런 것들 좀 구축을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그 저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난민보호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 협력팀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엔 난민기구를 운영을 하려면은 펀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펀딩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받는 이제 공여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랑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ODA 펀드 같은 것들을 받아서 다른 이제 필드 오피스에 있는 그런 해외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펀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대외 협력팀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PI라든지 이제 언론 협력 그리고 공보 업무 이런 걸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모금 사업팀이 있는데 이쪽 팀은 인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모금 사업팀은 주로 하는 업무가 개인 기부 그리고 글로벌 기업 같이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LG 뭐 이런 그런 기업들 상대로 이제 기업 모금 이런 걸 좀 총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행정팀을 이제 총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팀은 이제 저희 그 사무소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재무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인사 업무, 그리고 행정, 그리고 보안 업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총 4팀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난민 관련된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2021년도 자료예요, 작년 자료. 그래서 이게 지금 분쟁 지역이고 2021년도에만 추가로 더 이제 늘어난 이제 보호 대상자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작년 한 해만 해도 저 새로 추가된 이제 분쟁 지역이랑 그다음에 강제 이주민 수가 800만 명이 늘었어요. 작년에만. 그래서 특히 저희 아시아 지역을 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진짜 바로 생각나시는 게 작년만 생각해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남은 문제라든지 국내 실현 문제들이 발생됐잖아요.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이제 정권 장악해가지고 미얀마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벌써 지금 한 150만 명 정도가 늘어났죠. 아시아 쪽에서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의 지금 인원수인데 2020년도 통계자로 보시면은 저희가 8천만 명이죠. 8천만 명. 그런데 작년에도 또 엄청 늘어났는데 올해는 1억 명을 찍었습니다. 총 보호 대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모두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6월부터 발생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 도움이 필요한 그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아까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난민 문제는 저희 유엔 난민 기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글로벌 문제고 저희 기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연대, 솔리데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난민 문제는 여러 그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끼리 한데 모여가지고 각자의 롤을 맡겨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서로 같이 담합해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기구에서는 이제 글로벌 컴팩트 온 레퓨지라는 이제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글로벌 난민 포럼 같은 걸 개최를 해서 이제 각 국가 아니면 이거는 뭐 국가만이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자라고 보면 되는데 국가도 있고 아카데믹도 있고 그다음에 NGO 단체 그리고 기업 뭐 그리고 다른 뭐 국제 단체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데 모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받아내서 다 같이 모아서 이제 도움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도와서 이 난민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유엔 난민기구에서 글로벌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을 지금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총 20개국 정도에서 한 74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대표부에서는 정확하게 오늘 알짜기로는 57명 정도 되는데 계속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인턴분도 고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그러긴 하는데 한
20여 명이 이제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한 20여 명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프로페셔널 카테고리, 그리고 뭐 JPO, 그리고 UMB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여기 보면 내셔널 오피서라든지 제너럴 서비스, 그리고 인턴 분들, 이렇게 분들은 저희 국내에서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직군인가 얘기를 하면은 되게 다양해요. 커뮤니케이션스, 뭐 이거는 뭐 공보 담당, 뭐 대외 협력팀, 그리고 레포팅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 보고 같은 것들 그런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뭐 펀드레이징, 네? 저희 주로 펀드레이징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저같이 뭐 파이낸스 아니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그런 것, IT 담당하신 분들 좀 있고, 이렇게 직군들이 좀 분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 나라에서 지금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0개 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16년, 17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 진행을 해가지고 리크루트먼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프랙티컬하게 이제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는지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되게 경험을 중시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볼 때 어떤 스페시픽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역량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런 재태를 했냐, 이런 형식으로 인터뷰를, 질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 위주의 질문을 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군을 리크루트먼트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전문가적인 스킬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좀 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레퍼런스 체크, 그 평판, 레퍼런스 체크를 진짜 되게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 인터뷰 봤더라도 레퍼런스 체크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 있으면은 또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뭔가 아까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하게 자기 관계 같은 거를 잘, 관계의 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체적 유엔 난민 기구를 봤을 때는 이제 다양성 같은 걸 존중을 해요. 그래서 뭐 필드 오피스라든지 다른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도 여러한 다양한 인정과,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지역에서 온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성, 다른 문화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뽑고요. 네. 그리고 필드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좀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좀 일선에 나와가지고 저희의 임무를 딜리버를 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진짜 할 수 있는 강한 멘탈리티를 소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신지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기소개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어렸을 때 제가 뭐 남을 도우는 게 좋아해서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에 뭐 반기문 사무총장님 때문에 관심을 갖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호한 것보다는 제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어서 이런 목표 같은 것들을 이런 성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딜리버를 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지 인터뷰 볼 때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지원한 직무에 어떤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 인터뷰를 가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역량 중심 질문을 하면은 막 동문서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터뷰는 이제 경험 위주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지원하신 분이 직무의 적합성을 항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역량 위주의 그 질문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력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기구 같은 이제 글로벌하게 기준으로 가져보면은 제너럴 서비스라든지 뭐 내셔널 뭐 이런 거 보면은 대학교 졸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워낙 그 스펙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막 그 지원하신 분들이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경험 없이 지원을 하시면은 저희가 좀 인터뷰 과정에서 좀 많이 이제 걸러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실무 경험을 좀 진짜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입사를 해서 1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는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업무를 병행하면서. 그래서 그런 저희 그 기구처 안에서 이제 대학원 관련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님도 얘기했듯이 덧투덧 해가지고 라인을 연결하는 것처럼 그 본인의 그 캐리어를 쌓아가는 과정도 첫 번째 점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국제기구에 대한 그런 열망이 너무 높아가지고 처음부터 엄청 중요한 업무 같은 거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인턴십부터 시작하는 게 거의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JPO도 물론 뭐 간혹 가다가 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간혹 가다 JPO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또 적어도 국제기구 경험, 인턴십이라든지 뭐 UNB 이런 경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인턴십이라든지 UNB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경험이 한두 개가 쌓이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 JPO 시험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이카의 뭐 KMCO 이런 것도 약간 JPO랑 비슷한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엔 남기에 진출할 수도 있고 그거 외에 뭐 유엔 남기구 직원 분류가 아니더라도 뭐 윤업스라든지 아니면 뭐 temporal appointment 그리고 constancy contract 이런 형식으로 약간의 계약 체계는 다르지만은 유엔 난민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계약 조건이 있고요. 그 탤런티드 풀은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같은 것들을 저희 사이트, 본부 사이트에 그 리스트업 등록을 하면은 그 로스터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12개월 안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봐가지고 바로 급히 이제 막 채용 형식으로 그런 탤런티드 풀이라는 그런 그 채용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내셔널 뭐 프로페셔널 스타프에서 소위 저희는 P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P 포지션의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 서비스, 내셔널 뭐 스타프, 뭐 필드 서비스 이런 직군은 이제 국내 직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 스타프 해외 직군, 그 다음에 국내 직군 이렇게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은 내가 원하면은 뭐 국내 직군에서 해외 직군으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 P 포지션 그 스테러스를 해서 이제 로테이션 해가면서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좀 캐리어를 좀 디벨롭먼트 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여러 갈림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어플라이 하는 사람의 그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캐리어를 어떤 형식으로 디벨롭먼트를 하겠다는 그 워낙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유엔 난민기구에서 만약 P 포지션으로 해외 직군으로 간다고 하면은 계속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 중에서도 분쟁 지역 인정국가에 대해서 일을 할 경우에 그런 업무 환경이 이제 열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상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내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국내 직급 신청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뭐 어떠한 형태든 JPO로 신청을 해가지고 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컨버션이라는 거 있어서 저희 국내직에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목표를 가다 보면은 진짜 내가 왼쪽을 선택할지 오른쪽을 선택할지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다. 국내직 아니면 해외직. 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탤런티드 풀은요. 저희 이제 유엔 난민기구 본부 사이트가 ORG, UNHCR ORG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리어 사이트를 보면은 탤런티드 채용 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12개월 내에 그 템포러리 어포인트먼트로 이제 단기직으로 이렇게 저희가 탤런트 필요한 것들 직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거기다 이제 등록을 해요. 내 아이에 대한 전문성 캐리어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면은 1년 동안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긴급고 이메전시 그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리스트업이 되면 거기서 적절한 사람들을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탈레티를 풀에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나 하는 업무 분야 같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나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뭐 쉘터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라이브리후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전문 분야 같은 위주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런 쪽으로 이제 리스트업 해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인사 관련된 시스템을 전면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국내직 그 인턴십이라든지 국내직 같은 거는 저희가 저희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저 외교부의 그 유엔 캐리어 사이트에다가 이제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메일 접수를 받아가지고 리뷰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캐리어 사이트 URL을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트 뭐 등록하는 것처럼 이제 계정 등록을 해가지고 계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이제 잡 리크루트먼트 이제 리스트업 된 게 전 세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직 같은 거를 보고 싶다면 이제 키워드에 뭐 리퍼블 코리아를 치면은 지금 현 시점으로 해당되는 공고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어떤 다른 나라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런 공고가 나왔냐 분지가 하면 이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직군으로도 뭐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이트에 이제 그 캐리어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 그 국내직이든 뭐 해외직이든 필요한 채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